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우드플레이어에서 엔터프라이즈 영업 리드를 맡고 있는 이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앞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좀 청취를 하시는지를 봤는데요. 이게 보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 좀 열정적인 그런 세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컨퍼런스 자체에 대한 저희 느낌은 뭔가 이제 그 보안 전문 그런 세션을 위해서 이제 RSA로 많이 출장을 가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 CNSC 자체가 이제 국내 RSA 같은 행사가 되면은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자리로 좀 저희가 클라우드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국내 고객들이 클라우드플레이어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까 강연자분들 같이 좀 교육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좀 장사하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저희 클라우드플레이어의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해당 고객 사례에 대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플레이어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저희 CEO이신 그 매튜 프린스라는 분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그 리 헐러웨이라는 엔지니어 분과 이제 이메일 스팸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그런 리스트업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우 되게 단순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이메일 스팸 이제 사용자들이 누구였고, 그 부분들을 걸러내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허니파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 허니파 프로젝트가 이제 점점 이제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이 그 185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제 수천 개의 사이트를 막아내고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허니파 프로젝트가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이 허니파 프로젝트를 들고 그 현재 지금 저희 CEO를 맡고 계신 미셸을 만나서 그 저희 이제 회장님은 이 허니파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이제 경진대회를 나가서 이 클라우드플레이어라는 이 허니파 프로젝트를 아이템을 들고 이제 창업 경진대회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 회사를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플레이어라는 이름 자체가 우선은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방화벽이다. 이제 영어로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용어를 이제 합치고자 이제 불꽃인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이름이 되게 됐고요. 그 현재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그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그 창업 멤버들은 지금의 클라우드 플레어로 이제 성장을 시키게 됐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를 한눈에 보여드리면, 현재 저희는 이제 192테라bps의 네트워크 용량을 갖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85개 이상의 도시에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팝이 보유로 올라가 있고요. 중국 본토에도 지금 20여 개의 도시에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는 이제 860억 건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고요. 그 포춘 1000대 기업 중에 19%가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인터넷의 안전함과 퍼포먼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의 95% 정도를 50ms의 인터넷 성능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그 이제 프로젝트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자로는 이제 9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 만들어진 이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뭐 예수 단체나 인도주의 단체나 아니면 뭐 반체제 인사에 대한 그런 기관에 대한 보호를 클라우드플레이어가 주도를 해왔고, 2022년 기준에서는 이제 600개의 공공기관을 저희 클라우드플레이어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서는 그 도기 지역에 위치한 이제 코로나 세이프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접종에 대한 그런 대규모 트래픽, 접종 접수를 위한 그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플레이어의 대기실 서비스로 지원을 했고요. 그 아프리카의 그런 이제 물 공급을 위한 조직인 더 워터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우드플레이어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저희의 비영리적인 그런 인터넷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제가 이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클라우드플레이어는 이제 노캡차 시대를 꿈꾸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데요. 클라우드플레이어가 지금 플랫폼 상에서 발행하는 그 토큰을 들고 이제 비지터가 어느 클라우드플레이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이제 캡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 저희가 발행한 토큰을 들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플레어 와프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 챌린지나 아니면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캡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저희 이런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노캡처 시대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보안 솔루션 사업자들이 봇이나 뭐 이런 관리 솔루션으로 이런 캡처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사실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기술만이 좀 이런 오탐이나 이런 부분을 발행을 오탐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저희가 그 노캡처를 위한 저희가 토큰을 발행한 부분으로 이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은 많은 모바일 사용자와 웹 사용자가 안전하고 아주 편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웹사이트, 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애플사의 최근 아이폰에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많은 다양한 지금 모바일 사업자들과도 이런 그 노캡처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클라우드플레어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플레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면, 우선은 저희 한국지사는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우선은 그 한국지사 설립 전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플레어의 한국 센터는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블로그 글이 2012년에 한국 센터에 대한 이제 축하를 남긴 글이었는데요. 저희 그 한국 센터는 23번째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이 한국에 지사가 생기기 전에도 이제 클라우드플레어가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 지사가 생기기 전에도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플레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나 아니면 이제 뭐 푸드 딜리버리 업체들, 그리고 대기업들, 뭐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이커머스, 그리고 대형 게임사 등 뭐 내노라한 고객들은 다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를 써왔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많은 고객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통신사들과 원만한 그런 피어링을 통해서 이제 국내 ISP 네트워크 연결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국내향의 디도스 공격 방어나 웹 공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애니캐스트 기반으로 이제 방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대한 설명 전에 제가 사실 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벽 이론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성벽 이론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만화도 이 성벽 이론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포스터 화면이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 진격의 거인 스토리를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인류가 성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인의 공격을 피해서요. 근데 이 거인은 인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성벽보다 더 높은 거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그 거인은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그 성벽보다 낮은 거인도 그 성벽의 이런 빈틈을 통해서도 공격이 들어가고, 또 성벽 안에서도 거인이 숨어 있다가 거인화해서 인류를 공격하는 아주 좀 성인이 보기에 매우 재밌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지금 이제 IT 환경에 대한 성벽 이론의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클라우드나 사스나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이제 내부 인프라에서 어떠한 모듈과 어떠한 네트워크 캐퍼시티와 어떠한 보안 장비의 용량을 늘려가면서 좀 정비를 갖추기에 이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고 이제 하나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전에 사실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자에 대한 좀 차별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애니캐스트와 유니캐스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니캐스트와 유니캐스트를 뭐 1대 다냐, 다대 1이냐, 뭐 다대 다냐, 뭐 이런 내용보다는 그 저희 이제 CDN 사업자들이나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애니캐스트와 유니캐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캐스트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IP 주소를 고객에게 드리고요. 그 하나의 IP를 통해서 모든 노드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브로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요. 인터넷 엣지에 있는 라우터가 어떻게 보면 그 브로드 게이트웨이의 그런 정보들을 교환해 나가면서 그 사용자가 가장 가까워 있는 홉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올 수 있는 이제 홉 카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트래픽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플레어는 이제 애니캐스트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니캐스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그런 CDN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CDN을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가장 가까운 노드를 이용하지만 이제 리디렉션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웹 통신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리커시브 DNS 쿼리를 또 이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캐스의 CDN 사업자나 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를 연결시키려면은 그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DNS의 레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레코드를 바꿔야 되고,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IP가 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제약도 갖게 됩니다. 근데 유니캐스 또 방식 자체의 또 한계는 뭐냐면 그 유니캐스 네트워크에서 좀 커버가 안 되는 네트워크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레이어 3, 4나 아니면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이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쪽 방향으로 서비스를 좀 약간의 플랫폼을 2개, 3개로 좀 이제 늘려나가는 방식의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는 애니캐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애니캐스 기반으로 묶고 있고요. 이제 와프부터 이제 본 매니저, API 쉴드나 방화벽, 그다음 디도스,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나 또 심지어는 또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스, 기본적인 CDN이나 로그 발송 등등의 다양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애니캐스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캐스가 뭐가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히 한국 지역 내에 매우 좋습니다. 이유는 그 단일 IP를 고객분들께 드리고요. 고객분들께 그 클라우드플레어의 피처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 구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유니캐스 사업자나 이제 다른 사업자의 경우는 그 이런 뭐 디도스 기능이 안 돼요. 아니면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기능이 뭐 아마존에 올라가 있어요. 뭐 이런 좀 약간 제약들이 많은데 저희 클라우드플레어는 애니캐스로 이 스택들을 하나로 묶어놔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 본사든 일본이든 뭐 러시아 지역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특정 국가든 또 뭐 회선의 뭐 ISP의 비용에 상관없이 어느 국가든 이제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한국에 여러 이제 뭐 제약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 애니캐스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했고 이 서비스 보안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국 고객분들께 동일하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고객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앞분들께서 좀 시간을 충분히 쓰셔가지고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은 좀 대표적인 고객 성공 사례는 저희가 이제 레이어 3, 4 디도스 방어에 대한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제 인터넷 공인기관, 공공기관이고요. 그 디도스의 사이버 대피소를 이제 개선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이 기관은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를 이제 운영해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버 대피소를 이제 국내에만 운영하기에 좀 한계가 느껴져서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를 찾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의 매직 트랜짓을 통해서 그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고도화를 시켰고요. 사실 그 해당 공공기관이 그 중소기업 대상의 디도스 이제 공격 발생 시에 이제 대피소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매직 트랜짓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디도스 공격이 왔을 때, 더 높은 볼륨메트릭 공격이 왔을 때에 대한 방어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해당 공공기관은 이제 아무리 뭐 이제 영리가 좀 적은 중소기업임에도 그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더 저희가 또 유의미했던 거는 또 국내 특정 통신사와 이 디도스 방어 서비스에 대한 환경 구축했고요. 앞으로 이런 성공 사례들은 국내에 디도스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외에도 저희는 또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대표하는 대형 MMORPG에 대한 게임 서비스 디도스 방어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게임사는 뭐 워낙 이제 베스핀 글로벌과도 좀 성공 사례로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고객이신데요. 처음에 그 이제 TCP, UDP 통신을 통한 이제 게임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디도스 공격을 많이 맞아서 이제 대형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원만히 끝낸 적이 없었어요. 특히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또 러시아 지역에서의 또 디도스가 매우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고객은 그냥 뭐 러시아에 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간단한 질문으로 저희 클라우드플레어를 찾았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러시아 지역의 테스트베드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그 디도스를 막았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게임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지역 외에도 이제 홍콩과 대만 그리고 이제 한국 지역 내에서까지 그 현재 지금 매직 트랜짓을 확산해서 쓰고 계시고요. 이 TCP 기반의 게임을 지금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를 지금 이제 디도스 공격이 왔을 때 우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상시로 걸어놓을 정도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가 지금 해당 게임에 대한 디도스 방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그 게임을 통한 좀 그 공격 이력을 저희 여기 계신 분들만 좀 공유를 드리면 2022년에 650G bps의 볼륨메트릭 공격이 있었고요. 2023년에 초에 이제 900G에 대한 볼륨메트릭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매직 트랜스를 통해서 방어를 했고요. 그 공격이 왔음에도 그 원만한 그 게임 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 디도스에 대한 내용은 뭐 워낙 많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NS 방화벽 사례인데요. 그 대형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DNS 서버라는 게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 변경도 어렵습니다. 만약 DNS 서버가 IP가 오픈이 됐었을 때 공격자는 그 IP를 공격을 해서 해당 웹사이트나 DNS 서버에 연관된 모든 내부 인프라를 이제 셧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나 다른 보안 사업자들은 이 DNS에 대한 보안을 그럼 우리 쪽 센터로 갖고 오세요 라는 내용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러고는 쉽죠. 안전한 DNS 서비스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DNS 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들, 또 DNS 그 해당 이관했을 때 클라우드 서버에서의 그런 변경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고객분들께서 인프라 고객분들께서 많이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DNS에 대한 그런 보안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리진의 DNS 서버를 보유하시더라도 DNS IP가 노출되셨더라도 저희 DNS 파이어를 통해서 이런 공격을 다 방어할 수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DNS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NS 캐시 기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DNS의 그런 성능에 대한 이제 개선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은 뭐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쓰고 계신 영역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저희의 뭐 영역이고요. 웹방화벽과 이제 보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레이어 7에 대한 그런 방어 이런 보안 사례입니다. 뭐 대규모 이커머스 고객들도 이렇게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제 쓰고 계시고요. 특히 또 대표적으로 또 이런 항공사들이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어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제 복공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인터넷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가 봇에 대한 탐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봇 관리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은 클라우드 플레어가 보장을 해드리고요. 또 하루에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아마 그 중에 한 번 이상은 또 특히 또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는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용하실 겁니다. 특히 또 가상화폐 거래도 하신다면은 물론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 네트워크 통해서 이용을 하실 거고요. 요 사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저희에 대한 사스에 대한 환경 구현에 대한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앞편에서 이런 사스에 대한 거시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약간의 기능적인 좀 이제 고객의 편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국내 이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이 이 세시 환경을 매우 성공적으로 잘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를 쓰실 때는 이제 웹방화벽이나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막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보안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를 찾으셨는데 이제 쓰다 보니 이제 코로나도 왔고 이제 내부적인 또 이제 그런 보안 감사를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좀 강화하기 위한 니즈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 해당 고객은 이제 매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또 뭐 쿠버네틱스나 뭐 VM이나 뭐 제가 다 설명 못할 정도의 가상화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루에 한 번, 뭐 한 시간에 한 번, 몇 초에 한 번씩 그 리소스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매우 많은 변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고객의 뷰가 단순한 보안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오토메이션까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오토메이션 환경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를 테라폼과 연동해서 이제 특정 그 CSP 환경에 있는 부분과 연동을 했고요. 이제 고객은 쿠버네틱스나 다른 VM 환경이 변경되더라도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와 같이 그 이미지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상시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세시 환경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했다기보다는 고객분들께서 직접 이제 셀프 스터디로 구축한 환경이고,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사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고객분들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런 거 같이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써보시고 또 이제 구현도 해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 사랑하는 또 클라우드 플레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빠르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좀 워낙 지금 좀 쉬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제 애니캐스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애니캐스 기반으로 안전한 네트워크를 국내에서도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부분을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니캐스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애니캐스는 그 해당 보안 스택에 대한 부분, 또 저희 같은 사시 사업자들이 그 애니캐스를 기반으로 해야 보유하고 있는 보안 포트폴리오를 국내든 특정 지역이든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아까도 이제 세시 사업자가 모든 걸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세시의 클라우드플레어가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고객분들과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저희 세션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 갖고 계신 명패 뒤편에 QR 코드에 질문 사항이나 또 아니면 좀 바깥에 있는 클라우드 플레어에 있는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